안녕하세요. 셀리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실력을 파악해보기 위해 토플 주니어 시험을 추천하는데요. 저는 Preparation Book for TOEFL Junior Test라는 교재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C 교재 활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C는 문제 유형이 주제, 세부사항, 화자의 의도, 추론, 예측, 수사적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챕터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챕터는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딕테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딕테이션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딕테이션 부분은 빈칸을 듣고 모두 적는 것도 좋지만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플 주니어 RC 교재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C 교재 또한 LC 교재와 동일하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챕터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RC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question,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떠한 question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ain idea 문제에서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article?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article이나 passage 단어를 모르겠어서 문제를 못 풀겠다고 얘기를 해요. article, passage 이 두 단어는 그냥 story,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좋은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체 스토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inference 문제에서는 infer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infer는 추측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는 정확하게 단어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측할 수 있는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pronoun referent 문제에서는 refer to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refer to는 언급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 글에 있는 it은 어떠한 단어를 나타내나요? 해서 대부분 90% 이상 그 대명사의 앞문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author's purpose 문제에서는 purpose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purpose라는 뜻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LFN 교재의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announcement 같은 이렇게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어요. 이메일 문제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면 주동사, 어휘, 문장 구조, 단어 형태 등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스피킹과 라이팅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LFN 교재를 통해서는 아이가 어떤 부분의 문법이 약한지 파악하고 다른 문법 교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세 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vocabulary 부분이에요. 그래서 vocabulary 부분을 공부할 때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각 챕터가 끝나면 뒷부분에 vocabulary practice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부분에는 필수 어휘가 포함된 구문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한국어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는 동의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vocabulary가 정리된 부분을 어떻게 가정에서 학습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구문을 읽고 아이가 한국어 뜻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occur during school hours 라고 읽고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하다. 이렇게 영어 구문을 읽고 한국어 뜻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주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 어휘를 암기해 주어야 합니다.
필수 어휘는 두꺼운 글씨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읽고 한국어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국어 단어를 읽고 영어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어를 암기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단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의어 부분은 아이가 3번씩 읽으며 두 단어가 뜻이 같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토플 주니어 책에는 RCLC, RFM 모두 이디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디엄은 수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거는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I'm 하고 blank가 있고요. A present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presentation은 발표라는 뜻으로 발표하다라는 표현을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do a presentation을 많이 고르거든요. 그래서 give a presentation이라는 수거를 알고 있는지 구분하는 문제고요. 7번은 학생들이 약을 복용하다가 take라는 단어를 쓰는지 구분해보는 문제예요. 라이팅을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바로 이디엄 부분인데요. 학원에서도 이디엄에 관련돼서는 수업을 적게 하는 편이고요. 이 토플 주니어 테스트 교재에서도 문제는 잘 만들어졌지만 따로 정리가 되어 있거나 답지에 설명이 있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토플 주니어에 나오면서 학생들이 스피킹과 라이팅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그 수거 표현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토플 주니어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플 주니어 교재를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토플 주니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listening, reading, grammar, vocabulary 실력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여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영어의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